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원령에 대해서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명리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먼저 원령에 대한 이해가 정확해야 나머지 부분들이 이제 원활하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 원령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20년을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명리학 발전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부터 하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오행은 지난번에 비해서 이제 조금 고급화된 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이에요. 그러면 운명을 우리는 평생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인생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 운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시로다가 표현을 한다면 시간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죠. 시시각각 변화한다. 시시각각. 그러면 이 각각은, 이 일각을 우리가 흔히 15분이라고 해요. 뜨거운 차를 한 잔 마실 시간을 일각이라고 하는데, 운명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 평생이라고 하는 긴 시간에서부터 5초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5초라는 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우리 인생을 변화를 시키는 가장 짧은 단위가 5초라는 거죠. 우리가 길게 긴 시간 동안 우리 인생을 서서히 만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불과 찰나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운명이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이런 순간들을 우리는 왕왕 체험을 할 거예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를 할 수도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사주를 본다라고 말을 하는데, 평생을 조각조각 나누어서 보기도 하지만 보통 우리는 10년을 나누어서 생각을 먼저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평생을 먼저 나눌 때 10년 단위로 나눈다 라고 했을 때 초년, 중년, 말년이 있는데, 평생을 이제 부모기, 학생기, 사회기 이런 식으로 나누죠. 사회로 나갈 때는 우리가 대체로 부모가 될 시기쯤 됐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또 부모가 되기도 하고요. 이때부터 이제 누구네 자식에서 좀 남녀를 만나는 시기, 그리고 나서 부부가 되고, 자식을 놓으니까 부모가 되고, 또 학교를 가니까 학부모가 되죠. 그리고 또 내 자식이 자식을 낳아서 나는 조부모가 되고, 그리고 나서 죽어서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평생 어떤 식으로 이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해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어릴 때는 부모한테 배우고 익히는 시기가 있고요, 학교에 가서 배우고 익히는 시기가 있고, 사회에 나가서 배우고 익히는 시기가 있죠. 그렇지만 누구한테나, 누구에게나 누구네 집 자식으로서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고,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고, 남자 여자로서의 역할은 어떻게 수행해야 되고, 부부로서의 역할은 어떻게 수행해야 되고, 학부형으로서 역할은 어떻게 수행해야 되고, 시부모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줘야죠. 그때마다 해야 될 일이 따로 있어요. 손님들이 우리한테 찾아올 때 그러한 말들을 듣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때에 맞게, 나이에 맞게 지금 현재 나는 어떤 역할을 어떻게 수행해야 될까, 이것을 알기 위한 거죠. 되게 찾아오는 비율은 딸에서부터, 딸 정도 세대에서부터 부모 세대 정도까지
비율이 약 한 70% 정도 돼요. 가끔은 조부모급들도 오기도 하는데 대체로 이제 3, 40대들이 주종을 이룬다라고 보면 되죠. 대운을 설명을 할 때 20살까지를 학생기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면 되는데, 대운은 10년씩 쪼개는데 목성이니까 태세를 11.7년을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태양계를 기준하면 10년이에요. 연을 기준을 하면은 12년 주기니까 12년 주기는 목성을 기준하는 거다. 그런데 우리는 명리학을 공부를 하는 것이니까 10년을 기준으로 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10년을 기준하는 것이니까 대우는 우리가 10년으로 나누어 놨죠. 그러니까 태양계를 기준한 거예요. 12년을 기준한다는 것은 목성계를 기준으로 해서 연운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운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이제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으로 구분을 하죠. 물론 지지를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그 뒷 배경을 알아야 돼요. 탄생 경로와 그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오행화를 시키면은 해자축이라는 방향이 어떠냐 이걸 이제 알아야죠. 인묘진이라고 하는 것은 목방이다. 그러면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동양 철학에서는 이제 향이다. 향이라 그래서 이제 고향향이라고 했어요. 향. 명리학에서 향이라고 하는 의미는 고향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방향. 그러니까 명리학과 동양 철학이 짬뽕이 되는 순간에 이 향 속에는 고향이라는 용어와 방향이라는 용어가 같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라 때 나온 이제 하소정이라고 하는 책을 유추 해석을 해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도 겨울이 되면 시베리아에서 오리들이 날아오고 있죠. 겨울을 나기 위해서 날아오고 있어요. 그러면 올 때 그 오리들의 머리 방향을 쳐다보고 어디로 가는지 아는 거예요. 그걸 향한다라고 해요. 향한다. 그러니까 고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 타향으로 향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북방으로 돌아갈 때, 그는 방향이 돼요. 북방으로 돌아갈 때는 꼬리 방향을 보면은 어디로 가는지 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명리학에서는 향이라고 하는 것은 고향향, 방향향 같이 써요. 의미가. 그러니까 어디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지, 이 향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적 향은 아니다. 시베리아에서 한반도로 오리가 날아오는 것이 장소를 옮기는 건가 계절을 옮기는 건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마치 장소를 옮기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장소를 옮긴다? 땅을 들고 이사를 가나요? 물건을 들고 이사를 가고 내가 이사를 가는 건 가능하지만 내가 땅을 옮기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땅을 옮기는 게 아니죠. 땅이라는 것은 우주나 땅을 옮길 수 있지 사람이 옮길 수 있는 물건은 아니죠. 그러니까 계절이 이사를 가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라. 추우니까 따뜻한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다. 아기를 낳으러 북쪽인 추운 곳으로 가는 것이다. 원래 아이는 한습한 추운 기운에서 낳는 것이 따뜻한 기운에서 아이를 낳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방향이라는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연운이라는 것은 모두 12개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4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해자축,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4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 명리학에서는 토라고 하는 간절기는 없어요. 옛날에는 환절기라고 했는데 토라고 하는 계절을 명리학에서는 인정하지 않아요. 10년이라고 하는 대우는 평생 동안 우리가 몇 번 쪼개지 못하죠. 우리가 80년 사나요? 80년 살면 8번 쪼갠다고 보면 되는데 황제내경에서는 이 10년이라는 하나의 시간을 이제 5년을 본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0년을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5년으로 본다라고 했어요. 대우는 주인이 나예요. 나의 운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인 입장에서 대운을 보는 거예요. 연운은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전 지구인들한테 모두에게 연운은 같아요. 그래서 객운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환경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대운은 나를 다스리는 걸로 보고요. 연운은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적합하게 대처를 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이 말을 이제 장남은 뭐라고 했냐 그러면 대운은 지주가 되는 것과 같고 연운은 사람을 만나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대운이라고 하는 것은 2년씩 2년씩 보는 거예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5년씩 보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인의 입장이다. 그래서 연운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작용과 반작용을 보는 것이다.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운이 먼저 하니까, 연운이 먼저 작용하니까 그 연운이라는 태세에 내가 맞추어서 반작용을 하는 거죠. 내가 그 운에 맞추어서 작용을 하니까 이게 반작용이라고 하고요. 대운이라는 것은 내가 먼저 작용을 해서 내가 환경에서 먼저 작용을 하니까 대운이 반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작용과 반작용, 관성의 법칙이라고 해서 물리학,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물리학도 해야 되고 생물학도 해야 되고 생명공학도 해야 되고 사회학도 해야죠. 이번 학기에는 오행의 기초 중에서 이제 입문 2번째를 하니까 깊이가 조금 더 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중에서 우리는 전반기, 후반기, 그리고 소년기, 청년기, 그리고 결혼기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낼 것인가, 어떻게 나누어야 될 것인가, 사회기부터는 자신이 부모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설명을 할 때는 누구네 집 자식으로 생활할 때가 있고, 누구네 집 자식이 아니라 누구네 집 남녀로 생활을 하기도 하고, 법적으로 부부 생활을 하기도 하고, 부모 생활도 하기도 하고, 학부모 생활도 하죠. 대운은 이때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스스로 자기 일생을 만들어가는 거다. 그곳에는, 그 대운 속에는 계절이 들어있다. 이런 계절이라고 하는 나눔이 있는데 2분 2지로 나누는 거죠. 동지와 하지, 하지부터 동지 이렇게 2지로 먼저 나누고 춘분과 추분,
추분과 춘분을 또 2분으로 나누죠. 그래서 2분, 2지, 4계절로 나누는 것을 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 나눔에 대한 차이를 먼저 이해를 하시고, 대운이 지나가는 것은 태양이 10년 단위로 지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명리학에서 말하는 이 계절의 구성 원리는 대한민국 날짜의 기준을 하지 않고요, 2000년 전에 하나라에서 책정한 날씨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추정 거리가 우리나라에서 약 600km 정도를 더 올라가야 되니까 우리와 온도 차이가 약 한 3도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제 추정해 볼 때 그때 당시는 지구가 많이 온난해서 지금의 제주도처럼 날씨가 따뜻하다고 유추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라의 시간 정함을 기준해서 우리는 하정이라고 하죠. 하정. 그 하정을 기준해서 이제 동양 철학은 시간을 나눈다. 그렇게 나눈 것이 1년은 360일. 그래서 365일에서 5일을 뺐으니까 절기가 하나는 15일, 하나는 16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원래는 365일과 6시간이죠. 이렇게 나누는 것은 이제 그레고리력이라고 하고요. 명리학은 날짜의 기준을 그레고리력이나 태양력이나 태음력을 하는 게 아니고 절기력을 사용한 거예요. 항상 동지와 하지를 기준하고, 이 동지와 하지의 날짜는 변하지 않잖아요. 22일 날 들어오는데 어떨 때는 밤에 들어오고 어떨 때는 아침에 들어오는데, 요거는 성차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환경 15도의 차이를 성차의 차이라고 하죠. 요거는 이제 책을 좀 읽어보세요. 성차를 기준해 갖고 평지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절기법이라 생각하면 되는데, 이거 초등학교 책에 나오는 걸 거예요. 이게 요거가 이제 첫 번째 시간 나눔인데, 360일을 5일 단위로 나누니까 72개의 계절이 또 이제 이렇게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후다, 조후다 하는 그 후는 이제 물을 후자를 써요. 물을 후. 기후, 조후 하는데 물을 후. 날씨가 추워졌는데 어때? 하고 물어보는 거죠. 계절의 변화와 변화에 따른 안부를 물어보는 거예요. 기분이 어때? 감정의 변화를 기분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원서에서는 기의 변화를 기후라고 하죠. 그래서 감정이 변해서 기가 바뀌는 게 아니라 기가 변해서 감정이 바뀌는 거죠. 이거를 5일 단위로 쪼개 가지고 나누는 건데, 15일로 나누면은 3일이 되는 거죠. 5일을 3일로 나누면 15일이 되죠. 이걸 이제 24절기를 3일씩 나눈다는 뜻이에요. 이 계절의 변화를 나누어서 잘 설명한 책이 조선 말의 실학자인 이규경 선생의 오주 연문 장전삼구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물론 번역도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당나라 때 이 하나라에, 그러니까 이 한나라, 그러니까 춘추전국 시대 때 그 하나라라고 있어요. 그 하나라에서 나온 하소정이라고 하는 그 번역서도 나와 있고요. 당나라 때 나온 거, 송나라 때 나온 것들이 다 지금 번역이 되어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학문들은
당나라 때 나와가지고 송나라에서 완성이 되었고 청나라에서 많은 해설서들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대체로 청나라의 해설서를 보는 것이 편하기는 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규경 선생이 쓴 책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